이번 영상 뉴스 스크랩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폭탄 맞은 국제 유가 올 200달러 갈 수도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선 13년 만에 최고가 배럴당 130달러 선까지 치솟았고요. 에너지 공급난 우려가 커지면서 원화값도 그리고 증시도 급락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 2008년에 7월달 배럴당 147달러 이후 13년 만에 최고치라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과 유럽 같은 경우에 러시아로부터 에너지 수입을 금지하는 초강력 제재를 검토하고 있고요. 이란 핵 협상 타결 지연 소식도 들리면서 굉장히 좀 아쉬운 뉴스들만 지금 들리고 있는 현재입니다. 자, 사우디아라비아의 주요 원유 가격 인상, 그리고 리비아의 생산량 감소, 이런 부분도 지금 나와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7일 유럽의 천연가스 가격 지표인 네덜란드 TTF의 천연가스 선물 가격이 한때 장중 79.2%까지 뛰었었습니다. 역대 최고치이고요. 또 달러당 원화값은 서방 국가들의 강력한 러시아 제재에 따른 경기 침체 우려의 탓에 전날 종가 1214원 보다 하락한 1227원인데 오늘은 1235원입니다. 와,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네, 정말 많이 올랐고, 자, 한국을 또 비우호 국가로 러시아가 지정하면서 채무를 루브라로 상환하는 것이 허용이 되면 지금 리브라 값이 막 50%, 막 30%씩 빠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걸로 돈을 받으면 사실 좀 문제가 좀 있죠. 자, 또 다음 뉴스도 이제 3차 오일 쇼크라고 나와 있고요. 금수 조치는 대러시아의 제재 핵심이지만 전 세계 경제에서 오는 충격을 고려해서 실현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의 공격이 계속해서 잔인해지고 있어서 이 카드까지 검토한 것인데 세계 2위 석유 수출국이고요. 또 11%를 전 세계의 수출량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에 오일 쇼크가 올 수도 있고요. 물가 안정과 러시아 석유 수입 금지라는 두 가지 상충되는 문제를 이제 바이든이 직면하게 되고요. 그래서 에너지 수급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방법을 찾기는 쉽진 않습니다. 그리고 카자흐스탄 원유도 러시아 항구를 이용하기 때문에 이것도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네, 그래서 러시아가 지금 굉장히 이런 것들을 믿고 좀 이렇게 과감하게 나오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우크라 침공으로 인해서 미 연준에서 이제 짜놓은 이제 플랜이 좀 망가져 버리겠다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자, 에너지와 곡물 가격의 상승에 따라서 인플레이션이 격화가 되고요. 긴축 재정의 필요성, 그리고 경기 회복에 찬물을 끼얹는 꼴이 되었고, 막대한 유동성을 야기한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 그리고 우크라이나 사태로 공급 부족 인플레이션, 그리고 연준이 금리를 올려서 유동성을 흡수하며 어느 정도 통제가 됩니다.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말이죠. 하지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공급 부족 인플레이션은 연준의 그 역할이 좀 제한될 수밖에 없어요. 자, 일단 3월에는 2.5포인트를 25포인트를 인상했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우선 그 0.5%로 한 번에 올리는 거는 선을 그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이 전략 또한 지금 굉장히 좀 위험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또 이제 4월 초에 발표된 3월 소비자 물가지수 CIP 같은 경우를 주목하고 있고, 오히려 이런 상황을 간다 보면은 스태그플레이션이 사실 예상보다 빨리 올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 전에 예상했던 것보다 물가 상승률이 높고요. 경쟁 성장률도 낮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들을 반영하지 않은 상태였어도 낮은 상태였는데 지금 전쟁이 펼쳐지면서 더 내려갈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골치가 아픈 게 해운과 항공주인데요. 최대 80%까지 폭등을 했고 운임 상승, 그리고 물류 대란의 도미노까지 펼쳐질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선 대한항공과 HMM이 굉장히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기업들이고요. 국내 항공과 해운 기업의 비상에 걸렸다라고 되어 있으면서 연료비가 굉장히 많이 그 구조에 좀 들어가 있는데 실적에 좀 악화가 좀 되겠죠. 시차를 두고 운임을 상승하면서 소비자에게 전가하기 때문에
또 그거는 그거대로 또 수익성이 도움은 되지는 않죠. 자, 전체 영업비용 가운데 24%나 해당하는 게 대한항공이라고 하고요. 연료비만 측정했을 때는 지난 대비해서 44%나 좀 증가를 했다. 그리고 H&M 같은 경우에도 매출 원가 중에 15%를 차지한다. 그래서 비용이 매해 증가되고 있고, 하지만 이제 보유 선박 중에서 70% 이상이 황산화물 저감 장치인 스크러버를 달도록 했는데, H&M 같은 경우는 이거를 좀 다른 선사들보다 좀 덜 갖고 있어서 충격이 좀 덜하다고 합니다. 여기 탄소 중립 정책하고 지금 이게 탁 맞물리면서 굉장히 골치 아픈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운행 상승은 이제 최종 정착지가 될 것 같고, 유료 할증률 같은 경우도 12.5%나 이달 인상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상하이 컨테이 운임 지수라고 하는 SCFI 같은 경우에도 74%가 올라가면서 고공행진을 하고 있고, 또 신규 선박 공급에 단기간에 늘어나지 못하고 있는 까닭에 해운 물류는 여전히 수요 초과 상태이라고 합니다. 물론 수요 초과이기 때문에 H&M 같은 경우에도 운임을 계속 올리겠지만, 결국에 운임 올리는 속도보다도 이 연료비가 굉장히 크게 올라가면, 빠르게 올라가면 수익성이 안 좋다. 그리고 이 저감 장치 때문에 좀 천천히 항해를 하다 보니 물류 기간도 좀 길어지고, 네, 그래서 그것들이 좀 부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읽고 생각이 드는 건, 정말 심각하구나. 주시장 어떡하지? 라고 하는 건데, 항상 이럴 때 거기에 휩쓸리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라갈 수 있는 주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선적으로 우리가 이미 경험을 좀 했지만, 주가로 신재생 에너지들이 순환매가 좀 돌고 있습니다. 현재 신재생 에너지, 그래서 태양광이 한번 돌았는데 OCI가 굉장히 큰 폭으로 올랐죠. 네, 제가 추천드렸었고, 저 같은 경우는 이미 전량 매도를 어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풍력, 네, 풍력. 그래서 지금 뭐 CS 윈드, CS 베어링, 뭐 LS 이런 회사들이 돌면서 좀 올라갔었고, LS는 조금 제외하고요. 네, CS 베어링 이런 데들은 이미 한번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전기차 같은 경우 사실 이게 신재생 에너지라고 좀 보기는 어렵죠. 그래서 수소가 지금 마지막 대안입니다. 자, 수소 같은 경우에 이제 가장 대표적인 이제 주식들이 사실 그렇게 크게 많이 오르진 않았어요. 네, 많이 오르진 않았고, 또 수소차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은 사실 그렇게 올라가진 않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하반기와 이제 맞물려서 이제 1분기가 이제 끝나가는 달의 막달이기 때문에 이제 2분기 들어서면서 하반기에 우리가 5월 그리고 6월에 정례 회의에서, 국무회의에서 수소법 입법이 진행이 됩니다. 2차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수소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많아질 텐데, 이 수소에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이 투자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수소에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을 보시면 우선 두산 퓨어셀 수소 연료전지, 네, 이제 발전형이고요. 이렇게 여기서 이제 저점 찍고 올라가는 지점이 좀 보이고, 또 이때 우크라이나 이런 사태로 다 이게 힘들 때 유일하게 여기서 상승 곡선을 그리고 올라오는 거, 뭐 실적에 관계없이 말이죠. 네. 그리고 여기와 같이 연계되어 있는 기업이 SPO셀이죠. SPO셀도 바닥을 사실 엄청 크게 갔지만 그래도 이 시기에 더 빠지지 않고 올라왔어요. 그래도 오늘 2% 빠지긴 했지만 그래도 바닥권에서 올라왔단 말인 거죠. 바닥권에서 이렇게, 네, 두산표셀하고 거의 흐름 비슷하죠. 네, 이렇게. 하지만 또 수소 관련주라고 해가지고 모든 주식이 간 건 아니고, 또 여기서 보시면은 여기는 거의 다 2차 전지고, 여기 보시면 네, 여기는 없네요. 네, 그러면 이제 뭐 상한 프로테크 한번 볼까요? 이제 수소 이제 멤브레인이기 때문에 사실 여기는 크게, 죄송합니다. 계속 오타 나서. 네, 상한 프로테크 같은 경우 굉장히 많이 빠졌네요. 네, 여기도 올라간 게 별로 없죠. 이때 고점 찍고, 예, 저도 수익을 많이 내고 나온 종목인데 아쉽죠. 네, 상하 프로테크도 있고, 그 다음에 일진 머티리얼즈 말고 일진 하이솔루션, 대표적인 또 신규 상장주 종목 중에서. 근데 이런 종목들도 흐름이 나빠요. 그래서 순수하게 수소차 말고
수소주에 관련돼 있는 기업들은 올라간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수소차까지는 아직은 좀 무리라고 보고요. 수소에 좀 연관돼 있는 기업들을 보시는 게 제일 좋지 않나. 그래서 저는 다른 수소 뭐 그 차들 관련 기업들 굉장히 많이 알고는 있지만 이제 그거보다는 그냥 수소에 이제 적합하게 맞춰져 있는 회사,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두산 피어셀이나 S 피어셀, 이제 여기 부분이 제가 볼 때는 이제 크게 올라오지 않을까? 네, 그래서 여기 힘만 받으면 굉장히 큰 폭으로 이제 실적과 관계없이 올라왔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여기서 수소가 대안이래 이러면서 올라가면 굉장히 큰 폭으로 또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물론 여기서 이제 어떤 관계가 성립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제 천연가스 LNG하고 관련돼 있는 사업들도 하는 현대중공업, 네, 중공업이 강하게 또 올라왔었고, 제가 항상 말씀드린 10만 원 이하로 떨어지면 현대중공업 무조건 매수를 해야 합니다. 물론 벽이 존재하지만은. 네, 그리고 현대중공업도 있을 거고, 뭐 현대미포조선도 있을 거고, 뭐 한국조선해양도 물론 거기는 좀 아닐 수도 있긴 한데, 한국조선해양 볼까요? 중강지주 회사이다 보니까 그래도 9만 원까지는 그래도 올라왔네요. 스물스물 올라와서. 네, 그래서 요런 기업들, 네, 를 잘 보시면 될 것 같고, 아까 이제 운임에 대해서 좀 우려를 표했던 이제 대한항공 같은 경우 보시면, 네, 1% 빠졌고, 네, 좀 낙하하는 경우가 발생을 했고, 그 다음에 HMM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네, 여기는 오히려 올랐습니다. 예, 그 아이러니하죠. 또 여기는, 그러니까 좀 시야가 다른 거예요. 대한항공은 부정적 시야가 많은 거고, HMM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사업이 원래 이걸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수요가 끊기지 않겠구나, 운임은 계속 빠지지 않겠구나, 피크아웃이 않겠구나 라고 지금 나오는 거고, 대한항공은 손님도 못 태우고 있는데, 아니 이게 지금 그 물류 배달만 하는 걸로 이제 수익을 내고 있는 와중에 이게 운임을 이렇게 올릴 수 있는 게 아닌데, 그죠? 네, 그래서 유류 할증료가 올라가고, 짐 이거에 대해서 항공 왔다 갔다 하는 거에 대한 기름비가 많이, 유류비가 많이 들면 사실 좀 골치가 좀 아프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좀 뭐라 그럴까요? 좀 차이점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섹터마다 좀 다르겠지만, 네, 이 뉴스와 관련돼서 움직이는 좀 흐름들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면밀하게 좀 관찰을 해보시고, 너무 머리 아프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좀 잠시 좀 주식을 쉬다가 오셔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번 종목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릴게요.